모르게 숨어 있으면서 우리 몸을 해치고 있는 이것. 식품 첨가물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속임수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며 먹었던 식품 속 식품 첨가물의 숨겨진 실체. 식품 첨가물이 가장 많은 식품은 무엇입니까? 식품 첨가물이 당신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 아니, 나는 맨날 먹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해로운 게 확인이 돼가지고 사용 금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사용. 더군다나 해외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 첨가물이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과연 최승경 씨의 냉장고에 당신의 냉장고도 예외는 아니다. 탤런트 최승경 씨 냉장고에서 나온 위험한 식품 첨가물들. 다 문제가 있는 거네요. 장염이나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식품 첨가물의 모든 것. 저 이렇게까지 나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지금 공개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몸씨는 내 몸 살리는 건강 명강사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명강사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명강사께서 우리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처음 이 몸신을 방문하신 분이 와 계시네요. 연기자 최승경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요즘도 집에서 밥은 잘 얻어먹고 계십니까? 워낙 미녀 탤런트랑 살고 있다 아이고. 보니까 네. 제가 잘해야 됩니다. 많이 말랐어요. 네, 네. 살기 좀 힘듭니다. 어떻게 좀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조심하고 이러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다른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절제하지 않고 막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제하면서 조절하면서 식이요법 하면서 좋은 것만 먹어가면서 이 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웃기고 앉아. 누구보다도 선배인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좀 전에 치킨 먹었거든요, 형님. 우리 한번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이용식 씨. 예. 오늘 점심 뭘 드셨습니까? 시작은 김밥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불고기 도시락 마무리를 통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용식 씨는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것을 엄청나게 드신 겁니다. 오늘의 주제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매일 이것을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잘못 먹었을 때, 그때인데요. 뭐 비만,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장내 염증, 또 알레르기로 인한 쇼크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우리도 모르게 숨어 있으면서 우리 몸을 해치고 있는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건강 주제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 사실 식품 첨가물 하면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 크게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경각심을 좀 새롭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이 식품 첨가물이란 무엇입니까, 오 박사님? 네, 정말로 식품 첨가물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속임수입니다. 식품을 우선 이제 가공하고 보존하고 유통하려면 맛과 향과 색깔과 형태를 계속 보존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집어넣는 것들을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품 첨가물에는 이 식품의 뒷면에 되게 붙어 있는데요. 원료명 및 함량 이래가지고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원래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이 안에는 향미 증진제 해서 L-글루타민산 나트륨, 산화 방지제 해서 에리소르빈산 나트륨, 또 발색제 아질산 나트륨, 또
합성 착향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죠. 이거 하나에만도 벌써 9가지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음식 저런 식품 사면서 저거 확인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현재 우리나라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러한 식품 첨가물은 그 허가를 내주는데요. 합성 그 식품 첨가물이 한 405종 정도 되고요. 또 천연에서 내준 천연 첨가물도 한 197종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가공식품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과자나 빵, 뭐 껌, 뭐 이런 그 음료수, 뭐 아이스크림 이런 빙가류뿐만 아니라요. 이 가정에서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뭐 어묵이라든지 젓갈, 두부, 심지어는 말린 과일이나 말린 그 육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도 들어있고요. 또 가정에서 양념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마 고추장이나 간장, 된장일 거예요. 이것도 가정에서 담지 않고 마트에서 사는 이상은 여기에 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좋다는 뭐 발효식품, 저장식품 그런 전통식품에도 식품 첨가물이 꽤 들어있다고 그러고 저는 지금 놀란 게 이제 두부에도 들어있고 그냥 말린 과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스턴트 식품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들 속에 첨가된 식품 첨가물이 당신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 식품 첨가물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속임수입니다. 식품 첨가물의 경우는 강제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한 번 먹으면 되돌릴 수 없다. 무심코 먹었던 식품 첨가물이 평생 동안 체내에 쌓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데요. 여러분은 그간 얼마나 많은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고 있었나요? 아질산나트륨, 위험 등급 4등급의 첨가물 분류를 하고 사용을 자제하는 입장입니다. 저 뭐 먹어야 되죠? 위대한 속임수라 불리는 식품 첨가물,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근데 우리 모두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최승경 씨는 지금 군침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네. 오늘 이 주제에 저를 왜 불렀을까 했더니 보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만 있어요. 저는 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와이프가 한 열흘 동안 집을 나가면 저는 살 수 있지만 햄 없고 소세지 없는 세상은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 와이프랑 저랑 마트를 가면 둘이 항상 싸워요. 와이프는 제가 넣는 걸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제가 와이프가 돈 돌리는 사이에 다 집어넣는다. 아니 아까 얘기하기는 상당히 절제하고 그럼요. 관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뭘 절제한다는 얘기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앞뒤가 안 맞았어.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은 맛으로 시작돼서 맛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그럼요. 첫째도 맛, 둘째도 맛, 셋째도 맛. 음식을 신경을 써서 스트레스 쌓이게 되면 바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매가 저렇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모든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몸매가 이렇게 돼요. 그래도 그래도, 아마 예. 이 몸신 가족 가운데서는 가장 남다른 밥상을 받으시는 분이 엄 선생님 아니실까? 그래야 나는 뭐 요새는 아니까 그대로 먹고 옛날에 먹던 얘기를 해줄게요. 옛날에는 이제 미제가 아주 유행을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맞아. 나는 햄하고 베이컨 하고 뭐 햄버거 이런 거 탄산음료, 치즈 콜라 이제 아줌마가 우리 집에 줄을 댔어요. 줄을 댔어요. 나중에는 우리 아들이 밥을 안 먹더라. 그래서 왜 안 먹니? 그러니까 콜라에 말아주면 먹는데. 우와. 그래서 콜라에 말아서 줬어요. 그런데 우리 영감이 애 쉬쉬하면서 먹이는데 딱 들었더니 이게 웬일이야? 애 잡으려고 그래? 왜 그래? 이거 보라고. 아니 애를 잡으려고 밥에다가 콜라를 말았어? 나 이거야 원참 백날이 정신 차려. 요새는 안 그래.
요새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먹어. 우리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그냥 채소, 그리고 고기, 생선, 이거 빼놓고는 전부 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대요. 예.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식품 첨가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지 알아보자라는 뜻에서 이 가운데 한 분 댁을 저희가 급습했습니다. 예. 냉장고를 좀 털었습니다. 근데 놀라셨죠? 근데 어떤 때는 출연자의 피를 뽑기도 하고 소변을 뽑기도 하고 뭐 소변 뽑은 적은 없어. 받은 적은 있어. 저도 그래서 내 몸에 무언가를 빼야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냉장고를 막 열어뜯기는 거예요. 원래 와이프들이 그 냉장고 안에 보여준 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와이프 지금 완전 몰라요. 속삭인데. 아니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여자들은 그 냉장고가 공개될 때 살림 솜씨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와이프가 모르는데 이 방송 보고 알았다면 정말 그날은 이제 그래서 헤어진 부부가 많아. 그래서 헤어진 부부가 많아. 아무튼 지금 이 순간에야 비로소 알게 되신 임채원 씨께 참 양해의 말씀 구하고요.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고맙다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경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몰랐어. 진짜 그러지 마. 나 버리지 마. 햄 없고 소세지 없는 세상은 살고 싶지가 않아. 어째도 맛! 어째도 맛! 음식은 무조건 맛이 최고라는 최승경 씨. 몸신 제작팀이 그의 집 냉장고를 본격적으로 파헤쳐봤는데요. 와, 아주 그냥 따로. 예상치 못한 식품에서 식품 첨가물이 다량 발견. 아질산나 위험 등급 4등급의 첨가물 분류를 하고 사용을 자제하는 입장이에요. 저 뭐 먹어야 되죠? 몸신 가족들을 놀라게 만든 최승경 씨의 냉장고. 잠시 후 공개합니다. 잠시 후에 최승경 씨 댁 냉장고가 공개되고 그 안에 있는 식품 첨가물을 저희가 낱낱이 해부해 볼 텐데 아마 그 냉장고 보시면 우리 집 냉장고가 그렇구나 이렇게 비교가 되실 겁니다. 자, 과연 우리는 제대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우리가 먹는 식품 첨가물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몸신 특강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오늘의 명강사 지금부터 모셔보도록 하죠. 자, 나와주세요. 몸신! 16년 동안 국내 유명 과자 회사에서 상품 개발을 위해 매일같이 먹었던 과자 탓에 건강에 켜진 적신호.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해 연구를 시작.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강의와 다수의 도서를 집필하고 있는 오늘의 몸신. 독이 되는 식품 첨가물을 낱낱이 파헤친다. 명강사 안병수. 대한민국에서 식품 첨가물 이야기할 때 이분을 빼놓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로부터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할 안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몸신께서는 국내 과자 회사에서 식품 개발 팀장으로 16년간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게 식품 첨가물 문제 있구나라고 하는 그 문제 의식을 갖고 회사를 그만두셨고요. 이후에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많은 강연 또 여러 집필 활동을 통해서 그 유해성을 널리 알리신 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글쎄요, 조금 이제 이색적일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 건강 문제 때문이었어요. 과자 만드는 사람들 뻔합니다. 과자 속에 묻혀 삽니다. 과자를 마음대로 먹었어요. 네. 맘 놓고 먹었어요. 예. 의식적으로 먹었어요. 네. 처음에는 전혀 몰랐어요. 과자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고 그쪽에만 공부하고 그쪽만 연구했지 이게 내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됐나요, 몸이? 일단 만성 피로에다가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면 감기 달게 살고 이게 면역력이 약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협심증이 벌써 나타난 거예요. 당시 30대였는데 처음에는 전혀 그 원인을 몰랐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원래 그 이제 일본에 그 제거업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친하게 지내던 사람 한 사람이 암으로 숨지는 사례를 제가 겪었습니다. 그 일본 기술자, 과자 기술자, 저보다 과자를 훨씬 더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하던 일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제가 당시에 좋아하던 과자, 뭐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 딱 끊고 식생활을 바꿨습니다. 근데 또 몰라보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품 첨가물이 이렇게 몇 가지만 있으면 뭐 보존도 하고 향도 내고 맛도 내고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백 가지가 있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식품 첨가물은 식품에서 맛이나 향, 색깔, 뭐 보관성 등을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데 한 식품에 적게는 뭐 두세 가지, 많게는 뭐 한 40-50가지 첨가물을 사용합니다. 우리 몸신 가족들께서 좋아하시는 뭐 햄, 소세지 같은 이런 육가공품 있죠. 그런데도 네. 보통 한 20-30가지 첨가물들이 아니, 들어간다고 햄 보시면 돼요. 하나에 20-30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첨가물을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일단 이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뭐 단맛을 내기 위해서 감미료를 쓴다든가 상큼한 맛을 내기 위해서 무슨 산미료를 쓴다든가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색깔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도 많이 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발색제입니다. 뭐 식품의 그 색상을 신선하게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식품 본연의 색깔을 뭐 더 진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색깔을 완전히 바꿔준다든가 할 때 쓰는 착색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런 색소를 쓰기 전에 일반적으로 색깔이 잘 나게 하기 위해서 표백제 같은 거 그런 것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착향료 같은 것들 또 보관성을 좋게 하고 식품의 그 변질을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각종 뭐 산화방지제 아니면 살균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보존료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하는 유화제 같은 거. 그리고 식품의 조직감이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뭐 응고제 아니면 뭐 팽창제 같은 거. 예. 그리고 뭐 증점제 같은 거. 예, 증점제는 여러 가지 용도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점제는 뭐 하는 건가요? 그런 이제 조직을 좀 걸쭉하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쫄깃하게 해준다든가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첨가물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음식 같지가 않고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실험하기 위해서 그 재료들 있잖아요. 꼭 그거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한 어느 정도나 먹는지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죠? 우리 산더미요 진짜. 그게 계산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식품 전문가들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한 10g 정도, 그러니까 1년이면은 한 4kg 정도 섭취하면은 알맞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이제 2009년도에 우리나라의 한국식품과학회에서 한국 성인들이 얼마나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하루에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한 70에서 80여 가지. 하루에. 예. 그리고 또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의 양이 평균적으로 24.69kg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냥 4kg 정도도 실은 뭐 한 푸대잖아요. 그거에 거의 6배 가깝게 이렇게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배. 그러니까 1년에 4kg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기준인데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게 24.69kg. 지금 이게 뭐 다 상상이 가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인지. 자, 가져와 주실까요? 얼마나 많이 먹길래. 저 뭐야? 어머.
그게 뭐야? 어머. 콩가물이래. 그게 뭐야? 어머. 콩가물이래. 그게 뭐야? 어머. 콩가물이래. 야, 이걸 뭐가 이렇게 많아. 저렇게 다 들어간다고 몸에? 자, 여러분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식품 첨가물로 준비를 하면은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서 하얀 설탕 1kg으로 그러니까 1년에 이 4kg, 4봉지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포대를 지금 준비하신 거죠? 25kg 정도를 준비했는데 야, 이만큼의 양을 먹고 있다는 게 그것도 식품 첨가물로. 이거 전에도 왜 우리가 그 중금속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몸에 배출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러면은 저렇게 많이 먹으면은 이게 몸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식품 첨가물은요, 수용성인 성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80에서 90% 정도는 체외로 배출이 쉽게 됩니다. 하지만 10% 이상이 체내에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되고 이것들이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중금속의 경우는 머리카락 검사를 해서 중금속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킬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체외로 억지로 배출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식품 첨가물의 경우는 강제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적게 먹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균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뭐 최진경 씨 같은 분은 아마 더 많이 드실 수도 있고, 더 먹을 수도 있겠다. 상대적으로 좀 덜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죠. 근데 이걸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일단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그 조지아 주립대학 생의학 연구소 그 연구 논문이 그 유력 학술지 네이처지에 지난 3월 5일 날 발표된 게 있습니다. 보통 마가린이나 뭐 아이스크림 같은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유화제가 있습니다. 그 유화제가 장염이나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동물 실험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예, 보통 1% 유화제 1%를 물에 녹인 그 물, 그걸 마신 쥐와 맹물을 마신 쥐를 그 비교해봤더니 그 차이가 유화제를 먹은 쥐의 경우 그 대장을 덮고 있는 점막층이 얇아졌고 말이죠.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염증 증상도 나타났고 몸무게가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당뇨병 처리 증상도 나타나는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그 식품 첨가물 중에 붉은색을 내는 색소가 있어요. 코치닐 색소라고 연지벌레 빨간 색깔 내는 연지벌레에서 천연 추출물로 추출한 건데 이게 이제 게맛살이나 소세지나 또는 딸기우유 같은 데 들어가는데 이게 장염증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하고 FDA,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국이죠. 국에서는 이 색소를 장염이나 알레르기, 천식, 비염 이런 것을 유발하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일으켰냐면 한 40년 전에 미국에서 한 병원에서 대학병원쯤 되는 큰 병원에서 이름 모를 장염이 쭉 생긴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이 죽고 한 20몇 명이 좀 아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나중에 그 확인을 해보니까 이 이유가 약의 캡슐에 들어간 색소 때문이었어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2009년에 이 캐나다에서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이 코치닐 색소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주 급성 이 알레르기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만약에 폭력적이거나 주위로 결핍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식품 첨가물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타르색소라고 있는데 타르색소 중에 황색 4호라는 착색료가 있습니다. 요 두 분이 그런 것 같아요. 두 분.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ADHD 같아요. 맞습니다. 예. 황색 4호라는 착색료가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빵이나 떡 또는 견과류 또는 사탕이나 잼, 아이스크림 등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노란색의 착색료입니다. 황색 4호는 특히 몸 안에 축적이 되면 메닐 나이트로 효소라든지 에틸 나이트로 효소와 같은 아주 독성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뇌 정두엽을 손상을 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폭력적을 행사하거나 또는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을 상실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 전부터 뭐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과자를 먹을 때 꼭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적혀 있니?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이 적혀 있대요. 어머, 아이가? 우리 아들이요. 네, 몇 살이죠? 8살인데요. 8살짜리가? 와이프가 그걸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봐요, 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녹화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는데 식품 첨가물이 적혀 있으면 와이프가 엄마 이거 있어 그러면 아빠 줘 이래요. 난 그걸 계속 먹었어요. 와, 정말. 아니,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걸 다 먹었잖아. 너무하셨다. 형님이 너무하셨대. 나도 좀 주지. 일단 식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식약처에서 허가가 났다. 그럼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 이렇게 여기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렇죠. 이제 허가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식품에 사용하는 거고 먹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 좀 맹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허가를 하죠. 식품 첨가물은. 근데 허가할 당시에는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어떤 새로운 유해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탈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사용 금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새로운 게 확인이 돼가지고 사용 금지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타르색소 중에 적색 2호 같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1976년부터 꽤 오래됐죠. 사용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붉은 색깔을 내는 데 쓰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혀 막 빨개지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진한 붉은색을 내죠. 아이스케이크. 우리나라에서 이 아직 제품은- 쓰고 있다. 예,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지난 2007년부터 사용 금지했는데 문제는 어린이 식품에만 금지를 했고 아직도 어른 식품에는 상당수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여성들의 화장품에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또 문제가 됐었어요. 네. 왜 틴트라고 해서 붉은 느낌을 주는 그 그렇죠. 제품이 네. 이제 사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또 발암 물질이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됐었는데 그것도 같은 계열이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틴트뿐만이 아니고 뭐 립스틱 같은 데도 네. 예, 사용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식품 첨가물 하면서 아주 사람들이 다 전멸을 할 것 같이들 얘기하는데 그럼 그걸 싹 공장서부터 다 없애버려. 아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이 다 유해한 것만은 아니다. 만약에 식품 첨가물 전부 다 없애버린다면은 아마 우리 마트에서 파는 식품들 한 절반 이상 다 없어져야 될걸요. 식품 첨가물 중에 잘 보면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체내에서 뭐 미생물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대장균이라든가 식중독균 같은 거. 그런 균들이 이제 뭐 고통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런 잡균의 증식을 억제해야 된다 했지 말이죠. 아니면 뭐 영양분 흡수 측면에서도 유익한 작용을 한다든가 그런 순기능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해로운 것으로 확인됐고 그런 보고가 있는 첨가물들 되도록 자제하자 이렇게 그걸 또 생각하는 게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지 취사 선택이 되는 거니까. 예, 이제 알기 좋은 위해서는 성분 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오늘 좀 알려주세요. 관심을 갖는 것부터 네. 시작해요. 그래, 이 시간이 관심을 갖는 네, 요즘 그런 몸이 계기가 됐습니다. 무거우니까 꼭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이 즐겨 먹던 식품이 알고 보니 식품 첨가물 덩어리였다. 첨가물이 가장 많이 들어간 식품 1위부터 5위까지 전격 공개. 그냥 먹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불임이라든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궤양을 일으키고 심지어 종양까지 유발시킵니다. 1등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두를 뒷목 잡게 만든 충격의 식품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쯤에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아, 그럼 뭘 먹어야 돼?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실 거고, 먹을 게 없잖아. 엄 선생님께서 지금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데요. 자,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식품에 가장 식품 첨가물이 많을까요? 그 식품 첨가물 가운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원하게 5위부터 1위까지 다 밝혀주실 겁니다. 아우, 궁금해. 자, 봅시다. 야, 네. 5위는 뭡니까? 소세지가 5위네요. 아, 그렇지. 더 높을 줄 알았어요. 아니, 2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입니다. 이야, 네. 정말 14가지가 들어있네요. 예, 지금 이제 햄 소세지는 이제 첨가물이 이제 10가지가 넘네요. 네. 예, 14가지가 되는데 이 햄 소세지 같은 육가공품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첨가물이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예, 이 물질은 그 제품 속에서 색깔을 투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변질을 억제해주고 또 맛을 좋게 해주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와 같은 그런 물질인데 문제는 단백질 성분이 포함된 그 식품하고 같이 먹었을 때 체내에서 아민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아질산 나트륨이 사용된 식품을 어린이 식품은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데에서는 이 물질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자, 그리고 또 혹시 뭐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햄 소세지 같은 제품에서 보면은 이제 보존료들이 이제 한 가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이 아질산 나트륨 말고 솔빈산 칼륨입니다. 이거는 일반 식품에도 아주 폭넓게 사용되는 첨가물인데 세포간 신호 전달을 방해함으로써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색소 들어갑니다. 색소가 바로 코치닌 추출 색소입니다. 아까 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염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햄 소세지 같은 육가공품에 거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그 외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걸 우리나라는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먹으면서도 사실 이렇게 안 좋은지 몰랐거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소세지 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건강한 사람은 조금씩 먹어도 괜찮아요.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아닌데. 어떡해. 막 그런데 말씀하신 그 보존료 중에 아질산 나트륨, 이건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너무 여러 나라에서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먹던 입맛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햄을 아예 끊을 수는 없으니까 아까 좀 전에 이름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질산 나트륨, 소르빈산 칼륨, 코치닐 색소엔 요런 몇 가지만 좀 적어놨다가 그거 안 들어있는 걸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요런 거는 좀 필히 적어놨다가 안 들어있는 걸로 아예 끊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사서 먹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게 이름들을 전부 이 영어 잉글리시로 왜 했냐 이 말이에요. 보면은 소로빈사 타마지움, 코치닌 베트추루, 아질산. 그러니까 이게 들어도 외울 수 없는 이런 걸 적어놔갖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게 됐어요. 아, 명품 백 이름은 잘 외우잖아요. 네? 다 영어로 돼 있어, 그것도 다. 그러게요. 예. 자, 지금 참 놀란 게 햄 소시지가 저는 상위에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5위라면 그 위로 더 심각한 식품들이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자, 4위는 뭘까요? 음료수. 19가지 이상이. 진짜로요? 야, 그 맛을 내려고 저렇게 많은 첨가물이 있어요. 예. 음료수에서는 저는 그 안식향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물질도 일종의 이제 보존료인데요. 미생물 증식을 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음료 중에 에너지 음료 있죠. 에너지 음료 같은 데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미국 FDA에서 말이죠. 이 안식야산 나트륨이 다른 식품 성분과 같이 먹었을 때 유해성이 굉장히 커진다. 단일 물질로 먹으면 그다지 해롭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식품과 같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비타민 C하고 만났을 때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벤젠이라는 발암물질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비타민 C 말고 예를 들어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같은 거 있죠. 네. 카페인 같은 거하고 또 결합이 되면은 벤조산 나트륨 카페인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스트레스를 주고 두통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중국에서 그래서 어떤 그 유명 음료의 경우 말이죠. 이 벤조산 나트륨 카페인이 검출이 돼가지고 판매를 중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색소하고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인공색소하고 안식야산 나트륨이 만나면은 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아니, 이거야말로 음료수에서 만날 수밖에 없네요. 당연하죠. 안식황산하고 색소는 거의 필수적이니까. 지금 2007년도에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의 짐 스티븐슨 박사가 평소에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들 297명을 대상으로 해서 타르색소로 만든 주스를 먹게 했더니 과잉 행동 증상을 보였어요. 근데 그 주스에 마치 안식야산 나트륨이 사용된 거죠. 그 후 영국 식품기준청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있는 아이에는 이런 그 안식야산 나트륨을 사용한다든가 또 색소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경우를 되도록 자제해라. 네,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남한테 그냥 좋은 일을 한다고 에너지 드링크 먹고 힘 좀 내 이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시험 기간이니까 이거 먹고 힘 좀 내 이랬는데 그 안에도 정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애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는 일이었네요. 진짜 외국 여행 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당 좀 기분 좋게 하겠다고 초콜릿을 먹었어요. 와, 정말 고통이요. 왜? 잠이 안 와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들질 못해. 와. 그러니까 이게 초콜릿과 그 에너지 그게 만났더니 제대로 만나가지고 예, 와, 각성 효과가. 정말 지금도 그 증세가 나타나. 자, 3위는 뭡니까?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먹었어? 이야. 요즘 뭐 하루에 1일 1 아이스크림 이런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예, 요즘 이제 아이스크림 뭐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이제 많이들 먹는데 이 아이스크림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 카라기난이라는 첨가물이 있습니다. 카라기나는 뭐예요? 이것도 정점제 일종입니다. 점성을 만드는 점도를 높여주는. 촉감을 좋게 해주고 식감을 좋게 해주는 거죠. 쫄깃한 식감을 주고. 또 이게 이제 보수력이 강해가지고 잘 녹질 않아요. 네, 잘 녹지 않고 그리고 점도도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는 이 물질을 일본의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위험 등급 4등급의 첨가물 분류를 하고 사용을 자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2001년 정확하게 10월 제가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2001년 10월에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토바크만이라는 박사가 지실험을 통해서 이 카라기난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증명을 했는데요. 바로 지의 장애에 궤양을 일으키고 또 심지어 종양까지 유발시킨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성분 표시에 여러분들 이런 카라기난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식품 첨가물까지 모든 그 원료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진다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위로 가겠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2위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보여주세요. 역시 네. 25가지 이상입니다. 예, 만일의 친구 과자. 여기도 첨가물들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산탄껌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점성을 좋게 해주고 또 식감을 좋게 해주고 하는 그 증점제 역할을 하고 또 때로는 유화 안정제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뭐 과자라든가 아니면 뭐 젤리, 푸딩 같은데 주로 사용되고요. 케첩 같은데도 이게 사용됩니다. 어디에요? 케첩이요. 케첩에도 우리 아들 좋아하는데. 조미식품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케첩에도 사용되는데 이게 지난 2011년도에 5월 20일 날입니다. 미국에서 이게 산탄껌이 사용된 그 분유 제품을 먹고 어린이들이 괴사성 장염이 발생이 됐습니다. 15건이나 돼요. 아이고. 그 중에는 2건의 경우에 아이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사용을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인을 빨리 잡아냈군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가 이렇게 삐져 있을 때 저희 와이프가 저를 달래기 위해서 항상 과자를 이렇게 몇 개씩 줘요. 달래느냐고. 네, 그러면 제가 확 풀어지고 이러거든요. 아, 이 여자가 보니까 그 집안은 과자가 아니라 사료 주는 거나 마찬가지. 사료. 아니. 자, 사료. 사실은 이 과자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은 이 이제 일을 알리는 길에 들어섰는데 그럼 과자가 또 2위면 2위란 말이에요. 그럼 1위는 자, 1위 혹시 짐작되는 거 있으세요? 뭐가 1위? 있을까? 제일 맛있는 걸 거예요. 국물 종류? 1위 한번 뭘까? 열어보겠습니다. 뭘까? 식품 첨가물이 가장 많은 식품은 무엇입니까? 뭘까? 식품 첨가물이 가장 많은 식품은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무슨 소리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결국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48가지가 있죠. 아이, 정말 이거는 아니, 나는 맨날 먹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산만하세요. 라면에는 일단 그 가지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거의 뭐 50가지 가까이 되는 첨가물인데요. 아우, 심하다. 라면에 들어있는 첨가물들 중에는 이제 비교적 그래도 덜 해로운 첨가물들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여러 가지가 사용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가 사용되면서 또 뜨거운 상태로 먹게 되면 열성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주로 이 스프에 첨가물이 많이 사용돼요. 보통 스프에 한 30가지 정도 그 이상 거의 다 스프에. 첨가물들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첨가물들 중에 한 70% 정도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들입니다. 네, 그래서 라면을 드신다면은 스프를 되도록 적게 반 정도만 넣으시고 뭐 채소 같은 거 넣고 끓이시고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게. 근데요, 이용하실 라면도 수 과자 종류로도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과자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생으로 애들이 막 라면은 라면대로도 따로 먹고 과자는 과자대로 라면 종류의 과자를 또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음료수 한 잔. 죽는 거죠. 근데 저는 라면을 끓일 때 항상 햄을 넣어서 먹어요. 항상 햄을 넣고 간식으로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먹거든요. 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괜찮아. 먹어야지. 나 전문가 입장에서 라면이 1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앵란 양, 네. 이 사건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엎어버려요, 그냥. 다 밭도 다 저기 농약 주고 뭐 그런 거 있으면 다 갖다 버리고.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뭐 특별히 주목할 만한 식품 5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첨가물이 들어있긴 하지만 1위 라면에는 그래도 덜 유해한 것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좀 깊은 뜻을 여러분 헤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라면을 그냥 안 먹고 햄을 넣어서 끓이고 그 후식으로는 과자 및 아이스크림을 애용하고 있다. 자, 과연 최승경 씨의 냉장고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기대가 된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자, 지금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정말. 누구세요? 어머, 어떻게 왜 아, 이제 들어간 거야? 왜 이러세요? 어머머머머, 저거 먹고 손에 있었어. 들고 있는 어떡해. 것부터.
마누라. 작가들이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정리할 시간도 안 주고. 아, 이거는 친구들이 사다 준 건데 왜? 여기 우리 집에도 있어. 빵에다, 김밥 싸는 거. 잠깐만, 어디까지 뒤지는 거야? 뭐가 많다. 아, 근데 뿡빠, 전 안 먹어요. 애가 먹지. 그건 조금. 여기는 뭐? 와, 아주 그냥 따로. 햄 없이. 잠깐만요. 왜? 아니,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니네 슈퍼 했니? 아니, 그럼 간장 안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간장도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찬 볶고. 근데 나 왜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면도? 라면은 종류별로 있어야 돼. 짜장면 같은 라면도 있고. 엄청 매운 이렇게 거. 매콤한 닭볶음 그런 거 있고. 야, 라면 정말 다양합니다. 책처럼 꽂혀 있네. 우리 저희 집에요? 48가지요? 223종이 나왔고요. 지금 최승경 씨 댁에서 나온 식품 첨가물 자막으로 쭉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되게 몸에 저게 다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엄청나다, 엄청. 아, 무섭다. 근데 솔직히 저는 보고 승경 씨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어느 집이나 다 저래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우리 집도 방금 우리 집 냉장고 보는 듯 했어요. 네. 비슷비슷해요. 누구나 다 어느 집이나 다 비슷해요. 야, 하지만 라면이 책장처럼 착착 꽂혀 있는 건 정말 그건 너무해. 그 나름대로 정리는 잘 돼 있는데요. 정리는 잘 돼 있는데요. 뭐. 그게 왜 그러냐면 라면도 이렇게 세워놓은 건 제가 먹는 거. 이렇게 눕혀놓은 건 아들이 먹는 거. 아까 그 아이스크림도 3개 이렇게 세워놓은 건 제가 먹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들이 먹는 거. 너는 서서 먹고 아이들은 누워서 먹어? 뭐 전문가께서 나와 계시니까 그 첨가물들을 보면서 식품들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다 갖고 나오셨어요, 또. 진짜? 예. 우와. 갖고 나왔어요? 오늘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해 주세요. 다 가지고 다 막 싸가더라고요. 야, 근데 이걸 보면 알겠네. 이게 좋다, 이게 낫다. 이런 것들을 정말. 최승경 씨의 냉장고 속에서 발견된 다량의 식품 첨가물. 이거 분명히 최승경 씨 댁에서 온 거 맞죠? 제 거예요. 끝나고 줘야 돼요, 저 진짜. 인스턴트 식품은 물론 냉장고에 꼭 하나쯤은 있는 밥 반찬도 식품 첨가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세지로 아질산나죠. 색을 잘 내게 하고 편식이나 알레르기 이런 쪽에 아주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아니 이게 남의 집 살림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변우미 씨하고 조민희 씨까지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이걸 알려주려고요. 이런 거는 앞으로 먹지 말자라고 하려고. 첨가 지금 메모를 그래서 메모를 준비하신 해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관심거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이만큼 나와 있는 거고 많이 놀라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집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간식을 많이 먹을 때고 이런 것들을 정말 수시로 찾기 때문에 아까 뭐 소세지도 있지만 저는 종류별로 다 있어요. 우리 한번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 분명히 최승경 씨 댁에서 온 거 맞죠? 이거 제 거예요. 끝나고 줘야 돼요, 저 진짜. 이거 안 주기만 해봐, 진짜. 과연 끝나고 나서 최승경 씨가 이걸 다 싸가고 가고 싶을지 어떨지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 해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께 한번 맡겨보도록 하죠. 보십시오. 이쪽에 한번 햄 소시지. 튼실한 게 있네요. 예. 햄 소세지. 이게 라면 끓일 때 넣어서. 여기다가 그리고 또 여기 훈제오리가 있습니다. 네? 훈제오리.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문제 오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요거 명란젓. 명란젓. 아, 명란젓이요. 네네. 지금 이 햄 소세지 훈제오리 요 명란젓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첨가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질산나트륨. 예. 예. 그 국제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물질 물질인 니트로사민을 만드는 물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아질산 나트륨 보이세요? 한번 보세요. 이게 뭐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이건 안 봤어요. 네. 숫자가 너무 작아요. 볼 수 있어요. 네. 거기 있네. 여기 있어요. 네, 있어요. 보여요? 있어. 아질산 나트륨? 예. 이 훈제 오리에도 여러분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발색제 아질산 나트륨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차없이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훈제 오리에도 들었어요? 훈제 오리 네, 여기에도 우리도 들어갑니다. 어머. 저것도 색깔이 아주 보기 좋게 이쁘게 있잖아요. 그냥 생오리를 그냥 훈제시킨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러 가지 그 첨가물을 섞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색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네요. 이쁘진 않은 거죠. 자, 최승경 씨 미련 없이 내려놓으시고요. 예. 지금 네. 이제 네 가지죠. 네 가지 제품에는 아질산나트륨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예를 든다면은 뭐 색소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명란젓에 들어가는 첨가물로 말이죠. 또 코치닐 추출색소, 뭐 락색소 같은 거, 그리고 산도졸제라든가 뭐 솔비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질산나트륨 말고 또 사용됩니다. 이야. 보통 13가지 정도 뭐 이 정도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이 명란젓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좋아하는 음식 중에 그럼요. 하나거든요. 흔하게. 그러면 이거 혹시 안 들어가 있는 명란젓을 구할 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요? 있어요? 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 뒤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슬쩍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예. 이 명란젓 담당은 조민희 씨입니다. 네. 나는 어떤 거라고는 얘기하지 네. 마시고요. 예,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네. 한 가지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야, 그럼 한번 근데 내려놓으시죠. 우리 일단. 입맛에 맞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명란젓을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는 몸에 식품 죽겠어.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걸 선택하는 게 나을까. 아, 나 또 나오시네요. 한번, 나오시네. 진짜 그럼 보세요. 네네. 두 분 모시고요. 네. 저희가 이거를 좀 블라인드 테스트를 네. 해볼까 봐요. 식품 첨가물이든 명란젓과 무첨가 명란젓 중 몸신 가족들의 선택은 여러분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우선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보세요.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색깔의 차이가 있고 약간 윤기가 있는 것과 좀 덜한 것이 있죠. 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맛은 어떻게 판단할지 눈을 감으시고요. 저희가 맛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입맛에 맞으시는지. 자,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안에 내용물을. 네. 명란젓 좋아하시죠? 네, 어려서부터 명란젓 없으면 안 먹었어요. 초코면 아시죠? 초코면. 따뜻한 밥에다가 비벼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데요. 어떤 게 좋은지 제가 네. 하나 먼저 첫 번째 거를 먼저 맛을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1번. 입맛하고요. 네. 입맛 좀 헹궈내 안 와도 될까요? 괜찮아요, 선생님. 그럼 두 번째 거 이제 드릴게요. 두 번째 거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맛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어떤 게 더 입맛에 맞으세요?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두 번째, 맞으세요? 일단 두 번째가 두 맞으시고요. 번째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 그럼 이번에 이용식 씨 네. 한번 맞으세요. 제가 저거 먹여드릴게요. 들어오세요. 네. 이게 뭐 아무 때나 찾아오는. 형님, 명란젓으로는 배 태우는 게 아니에요. 저기 제가 선생님요. 저 양을 조금씩 더 많이 줘야 나 맛을 잘 몰라 적으면. 첫 번째 거부터 그렇게 드리세요. 예. 숟갈로 퍼는 게 난데. 선생님 요거부터 자, 드릴게요. 숟가락으로 퍼습니다. 들어갑니다. 선생님하고 순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맛 좀 보세요. 첫 어떤 번째 거. 건지 잘 모르고. 다 맛있죠? 공깃밥 없어? 네. 벌써 다 드셨어요? 두 이 번째 맛을 거. 네. 기억해놨어요. 두 번째 거 드릴게요. 네. 어떤 게 더 입맛에 맞으시는지. 달라요,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나는 첫 번째 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습니다, 선생님. 네. 네. 최승경 씨 한번 가보죠. 최승경 씨. 저요? 네. 저 눈 그냥 감을게요. 감으실래요? 예. 그럼 요거 젓가락으로.
자, 어떤 것부터 먼저 들어갈지 모릅니다. 몰라요. 네. 내용물을 주지 말고 하나를 다. 입을 너무 크게 벌려서 좀 부담스럽다. 첫 번째 거예요. 아, 네. 이거. 네. 네, 입맛을 좀 보시고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다른 거 들어갑니다. 네. 이거 먹고 명랑해져. 네. 두 번째 거 맛을 보셨어요. 확실하게 좀 구분이 가십니까? 눈 떠도 되죠? 네, 떠도 돼요. 저희 집에서 먹던 맛은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 야, 신기해요. 신기해요. 세 분이 다 똑같이 똑같은 거. 이거를 택하셨어요. 그래.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예.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 분 다 선택하신 거는 맞습니다. 이 제품이었거든요. 이 제품이 과연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안 들어가 있는 건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첫 열어볼까요? 번째 겁니다. 열어보시죠. 네. 열어볼까요? 주민 씨가 네. 예. 자, 열어보겠습니다. 선택하신 첫 번째 거.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 거. 그리고 맞췄어. 첨가 안 된 거는 예. 이거 결국은 무첨가 명란젓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모두들. 저희가 이렇게 슬쩍 비교를 해봐도 만약에 이제 어느 댁에 우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익숙하게 봐왔던 건 이거죠 분명히. 그렇죠. 선물을 받아도 이게 좀 상급이겠구나, 더 상품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지만 맛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느껴지셨어요? 근데 내가 먹기에는요, 파마늘 양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첨가인 줄 알고. 이게 약간 감미를 그런 식으로 한 모양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용식 씨? 지금까지 먹어왔던 맛이에요. 저쪽에 계신 분, 네. 그분은. 그리고 지금 내려놓는 거 무첨가제 얘는 정말 성의 없이 내놓은 것 같은. 아, 그래요? 그런 네. 차이가 있구나.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익숙한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는 명란젓이 맛있다고 모두들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지만 이 안에 아까 말씀하신 색소, 보존제 다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 이 팀도 좀 맛을 봅시다, 이 팀도 좀. 아유, 진짜. 위층도 한번 구분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죠. 젓가락 조금 준비해 주세요. 자, 한번 보시고요. 일단 모양을 보시죠. 자,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최승경 씨 완전히- 댁에 그 가장 귀한 명란젓도 지금 저쪽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냉동실에서 나온 식품 한번 볼까요? 이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 네. 먹으면 안 네. 되는구나. 지금 이제 아이스크림 말이죠. 예. 근데 첨가물이 그 카라기난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일단 위험 등급 4등급으로 일본에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물질이고 미국에서는 암을 일으킨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발표돼서 이제 논란에 휩싸여 있죠. 바로 이거. 보세요. 최승경 씨 한번 이거 뒤 한번 슬쩍 보세요. 암을 이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첨가물을. 여기 있다. 여기 써 있어. 카라기난이라고 적혀 있어요, 딱. 이럴 수가. 근데 모든 아이스크림에 이게 다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은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오! 그럼 사용하지 근데 말지. 이게 있어서 저는 맛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그렇죠. 예. 또 맛에 도움을 주고 근데 식감도 좋게 해주고 여러 가지. 하지만 기능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서 아이들한테 먹일 수 없는 거예요. 먹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 저한테 먹으라고 그래요. 엄마 있어, 아빠 줘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하고 딸기 맛 우유. 요거. 그건 뭐죠? 게맛살. 이 어육가공품을 대표하는 맛살, 게맛살. 그리고 이거는 육가공품을 대표하는 딸기맛 우유. 색깔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색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진일 추출 색소입니다. 네, 장염을 일으키고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유에는 아이들이 많이 먹는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음료에 정말 안 좋은 색소를 넣는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무섭네요. 그러니까 딸기 맛 우유에는 결국 딸기 분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군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어떤 건 안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고 기분에 따라서 그렇군요. 맛내는 게 네. 그 첨가물입니다. 색깔 내는 것도 첨가물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번째는 이제 음료입니다. 예.
음료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음료수 요게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이 학생들이 즐겨 마시는 이 음료수도 있죠? 에너지 드링크예요? 드링크. 근데 요 음료수에 자, 볼까요? 들어가는 뭐가 문제 물질로서는 네. 안식향산 나트륨. 안식향산 나트륨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비타민 C와 만나면 암을 일으키는 벤젠이 만들어진다고 그랬고요. 네. 그리고 또 카페인과 만나면은 벤조산 나트륨 카페인이 만들어지고 또 인공색소와 만나면은 또 두통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어머나. 그런 문제의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예. 안식향산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이게 보세요. 네. 아니, 왜냐면 최승경 씨가 본인이 보셔야 돼요. 이 여기 딱 확인 이렇게 있네. 하시면 딱 있어요. 안식 향상 딱 있네요. 이건 보기도 크게 나와 있네요. 장위 전에 먼저 네. 또 조미식품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네. 케첩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요? 예, 케첩 한번 보실까요? 예. 케첩은 많이 사용하는데. 이 케첩은 의외로 첨가물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케첩에도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게 예, 산탄검.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산탄검. 예, 미국의 그 신생아 장염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고 어린 식품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첨가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으면 참 애들 밥 먹이기 어려운데. 근데 이 케첩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케첩마다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들어가지 네.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골라서 드시는 게 예. 중요하죠. 이거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 간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간장. 네. 예, 이 저희가 간장입니다. 많이 집에 쓰고 있는 간장인데. 이게 지금 혼합 간장입니다. 아. 양조 간장 7%, 3분의 간장 93%가 섞여 있는 그 혼합 간장입니다. 네, 양조 간장은 좀 괜찮다고 보는데 3분의 간장은 발효를 하지 않습니다. 간장이라고 다 발효 간장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이 발효하지 않고 대신 염산이라든가 가성소다 같은 걸 이용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3-MCPD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난 1993년대 국제식품첨가물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보고하기를 불임이라든가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되도록. 아니, 그러면 지금 네. 그렇게 막 옮기실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간장을 먹어야 된다는 예. 겁니까? 이제 이 간장은 100%. 산분해 간장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분해 간장이 들어있지 않은 간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간장이 무작정 잘못됐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선택을 좀 해야겠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그 2013년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바로 이 성분을 발암 가능 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왜 그러냐면 규제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간장을 선택할 때 간장을 사실 때 바로 양조 간장이 한 50% 이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고 양조 간장의 퍼센트가 더 많은 걸 선택을 하시는 게 지금은 답일 것 같고요. 기왕에 간장을 선택하실 때도 저렇게 양조 간장 7%에 3분의 간장 93인 것보다는 양조 간장 50에 3분의 간장 50인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이야, 자, 정답이다. 지금 다 건너갔어요. 냉장고 텅 비었습니다. 아직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하나 있습니다. 네. 또 뭐 있어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8가지 첨가물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기는 좀 적게 들어있어요. 그래, 이거라면 좀 안 돼. 이게 여러 가지 첨가물이 다 아유,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아, 습도에서 차이가 있나 보죠, 선생님? 습도에?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더 많기 때문에. 첨가물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습도 자체에서. 기왕에 첨가물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이 있다면 조금 적은 것을 선택하라 이런 어묵도 한번 말씀인 봐주세요, 거죠. 예. 최승경 씨, 네, 네. 혹시 집안에 애나 네. 뭐 부인이나 본인이 혹시 뭐 알레르기나 천식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저희 아들이 그게 있어요. 그 비염이 심해졌어요. 혹시 애가 할라피뇨 이런 거 먹습니까? 여기 할라피뇨 이쪽 있는데요? 있잖아요. 짠!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 아이고. 햄버거나 샌드위치에 피자 먹고 조금씩 막 가져가지고 예. 피자. 그러니까 아이가 먹냐고 의사 선생님께서 예. 아이도 먹어요? 먹고 아버지도 먹고. 저도. 아, 이게 그거에 문제인가요? 아황산염이라는 게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아버지. 아황산 나트륨이라는 게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색을 잘 내게 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분인데 그게 천식이나 또는 알레르기 이런 쪽에 아주 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 아황산 나트륨이 아황산 가스로 변하면서 알레르기를 아주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좀 최승경 씨는 없다고 하지만 아이가 조금 그렇다면 안 먹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감하게 이용식 선배님 드리겠습니다. 자, 치워주시고요. 나도 요즘 비염 때문에 고생도 참 못 잡고 있어. 참 좋은 후배 뒀다. 자, 냉장고를 좀 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전문가의 손길로 이건 좀 피하는 게 좋겠다. 확실히 유해하다라고 분류된 게 지금 저쪽이거든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이거라도 최승경 씨 따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본인의 냉장고 이렇게 분류를 해본 결과. 근데 진짜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저 뭐 먹어야 되죠? 이제 이제 당장 겁이 나요. 뭐 이게 겁이 나서 먹을 수가 있나? 아마 지금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기 변우미 씨는 지금 유익했죠? 지금 다 적어가셨는데. 뭐 우선은 분류를 해보니까 유해하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들과 그나마 좀 나은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을 때 지금 유해한 쪽이 괜찮은 것보다 2배 정도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젠 자제할 건 좀 자제하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또 식품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서 더더욱이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네요. 소세지 이런 뭐 아이들이 참 다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좀 희한한 게 공통점이 있는 게 약간은 좀 강하다 싶은 걸 보면 색이 진해요. 진해요. 그리고 확실히. 예뻐 색깔이. 예쁘고 진해요. 강하고 맛도 또 자극적입니다. 이것들이. 평상시에 좋은 식생활을 하고 건강하다면은 가끔 첨가물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나 이제 안타까운 거는 지금 여기 지목된 이쪽에 그 문제 식품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첨가물 많이 사용하는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분석이 다 있어요. 그러네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다 갖고 있었어. 아유 자랑이다. 최승경 씨께서 아유 자랑이에요. 저희가 앞으로 최승경 씨 댁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해지시기 위한 밥상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뭐 최승경 씨에게도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식품 첨가물로부터 이제 진짜로 밥상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주 색깔 고운 햄과 소시지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식품 첨가물들이 대개 물에 녹는 수용성 물질이라든가 열에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바로 내 가족의 건강 제대로 지키는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명강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몸신이다. 명강사와 함께하는 특집 5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로부터 이제 진짜로 밥상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또 하나하나 열어드리죠. 먼저 첫 번째 방법 소개해 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제가 되는 식품 첨가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 식품 첨가물 허가된 게 이제 600가지가 넘는데요. 가지수도 많거니와 사실 이 많은 첨가물들도 어려운 물질명들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몇 가지만 이미 유해성이 확인된 것들만 알고 있어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친절한 우리 안병수 선생님께서 단 4가지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 10가지도 아닌데 이 정도는 저희가 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타르색소, 네. 그다음에 안식효산 나트륨, 아황산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 요게 우리 한국인 식단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유해성 보고가 많이 되고 있는 첨가물들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네. 자, 보셨죠? 변우민 씨? 네. 기억나는 거 어떤 게 있죠? 4가지 중에? 타르색소하고 그다음에 아황산 나트륨, 그다음에 아질산 나트륨, 그다음에 저 알아요.
뭐예요, 조민희 씨? 안식향산 나트륨. 안식향산, 그다음에 타르기난하고 그다음에 산탄검도 안 좋고. 어머머, 더 많이. 가장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타르색소, 안식향산 나트륨, 아황산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 논란이 되고 있는 식품 첨가물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게 생소한 이름을 가진 식품 첨가물은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요. 한쪽에는 뭐 밀가루, 현미유, 두부 이러면 뭐 다 아는 건데 생소한 이름의 식품 첨가물들. 지금 우리가 가공식품 구입할 때 꼭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이 포장되어 있는 포장지에 그 원료 표시란을 보실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 리갈 브라인 믹스라는 물질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도 모릅니다. 그리고 스모크 오일, 솔빈산 칼륨, 뭐 코치닐색소, 코치닐색소, 솔빈산 나트륨, 뭐 질산 나트륨 이런 것들은 무언가 민군적인 냄새가 나고 우리 친근감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네. 대신 왼쪽에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밀가루, 현미유, 두부, 갈색소당, 바라통밀 밀가루 이런 건 누가 봐든지 압니다. 딱 떨어집니다. 그죠? 예, 이런 거로만 사용된 식품 좀 선택하시면 되겠다. 특히 저런 거를 사실은 환자들이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당뇨나 비만 환자들은 더 뚱뚱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암 환자나 이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면역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런 유해하다 또는 우리 몸에 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진 것들이 들어왔을 때 더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뭐 가르쳐 드렸지만 천식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황산 나트륨 요거 안 들어있는 걸로 찾아서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공습으로부터 우리 밥상을 보호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문제가 되는 식품 첨가물을 피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또 우리 밥상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생산자가 넣지 말아야 한다. 명언이다. 이야. 예, 근본적인 원인이 생산자죠. 생산자가 넣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먹을 일도 없는데 말이죠. 특히 이제 해로운 첨가물들 넣고 뭐 색깔 예쁜 거 넣고 또 자극적인 맛을 내는 그런 그 원료들 첨가물들 넣고 그렇게 만들면 잘 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견을 갖는 것 같아. 소비자들이 좋아한다. 식품 첨가물을 좋아하는가 보다.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난 2006년도에 말이죠. 비타민 음료에서 안식향산 나트륨이 사용돼가지고 이게 비타민 C와 반응을 해서 벤젠이 검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크게 논란이 됐었죠. 뭐 리콜 사태도 일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 제품에 안식향 나트륨을 뺐습니다. 빼고 보니까 그런 벤젠 같은 걸 만들어지지 않고 안전한 식품으로 확인이 됐고 보건당국에서도 더 이상 벤젠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많이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아주 획기적인 성장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공식품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보관이나 이런 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 그 첨가물이라는 걸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면은 그걸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질산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지금 대안이 없다 그래서 쓰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국내 C사에서 나오는 햄,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에는 아질산 나트륨을 안 쓰고 만들고 있습니다. 대신 샐러리 추출물 같은 그런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보관성 향상 효과를 노리는 그런 경우가 지금 이미 이제 시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커피샵 같은 경우에도 S사 아주 유명한 커피 체인이 있죠. 여기서도 불그스레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코치닐 추출소에서 써왔는데 대신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성분 같은 그런 걸 이용해서 예쁜 색깔을 내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라고 봅니다.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똑똑해지면 또 생산자가 긴장하기 마련이고요. 생산자가 앞서서 그런 방법을 찾아주면 또 소비자가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서로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밥상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립니다. 화면 보시죠. 중요한 과정
과정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식품 첨가물을 희석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와. 자, 드디어 저희가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네요. 예, 네.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식품 첨가물들이 대개 물에 녹는 수용성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열에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아주 색깔 고운 햄과 소시지와 어묵이 있어요. 아까부터 조민희 씨가 이 어묵 걱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될지. 예, 이런 어묵에 들어있는 뭐 아질산 나트륨이라든가 뭐 소디산 칼륨 같은 네. 이런 물질들은 그 물에 잘 녹습니다. 예, 특히 끓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바로 예, 뜨거운 물에 데친다. 칼 자국을 좀 내주고 끓는 물에 한 2, 3분 데치면은 뭐 한 80% 정도는 참 대박이다.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그렇죠? 예. 좋은 거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것들에게도 식품 첨가물이 네. 제법 지금 이 식품들은 우리가 이제 가열할 수가 없죠. 네. 예, 그렇죠. 뭐 찬 상태로 먹는 거니까. 그래도 몸에 좋다면 가열해서 먹으려고요. 이제 가열하는 것보다 네.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그 첨가물들은 그냥 물에도 지금 잘 녹는 편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찬물에 담근다. 담궜다가 아니, 얼마나- 찬물에 담근 것만으로 돼요? 예, 녹아 나옵니다. 지금 여기 오이질할지 단무지에는 예. 사카린 나트륨, 뭐 빙초산 이런 첨가물들이 들어있는데 쉽게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담그면 5분? 그렇죠. 잠깐 담궈서는 안 되죠. 5분 정도. 그러면 다 빠져서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맛성분도 우러나와가지고 네네. 어느 정도 그거는 손실을 좀 감을 빼야 그러면 돼요. 그 뭐죠? 오이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단무지가 안 단무지가 되면 어떡하죠? 이해하세요. 저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두부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포제라든가 윤고제 같은 거 그런 첨가물들이 있는데 그 팩 안에 들어있는 물 그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첨가물들이 녹아 나왔으니까. 그걸 버리고 보관하기도 다른 찬물에다 얘기예요. 보관해 놓으시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첨가물 흘러 나오니까. 자, 이쪽에는 그 부드럽고 쪽쪽 찢어지는 식빵이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잼이나 땅콩버터, 마요네즈, 예. 뭐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는데요. 근데 이제 식빵에는 보통 이제 지방의 산패를 억제하는 산화방지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젖산가시 같은 산도주조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열에 좀 약한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살짝 볶는다면 이건 많이 아시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꺼냈을 때보다 살짝 구워내면 또 고소한 냄새가 더해지면서 맛도 좋거든요. 맛있지. 예. 그래서 프라이팬도 좋고 아니면 오븐 같은데 뭐 토스터에 살짝 가열해주면 되겠네요. 뭐 열에 의해서 휘발할 수도 있고 중화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해로운 물질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피할 수 없는 식품 첨가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희석해야 해서 먹어야 할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똑똑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식품 첨가물을 먹지 마라. 먼저 타르 색소, 네. 그다음에 안식염, 발암물질 가능성이 농후한 타르 색소, 비타민 C, 카페인, 인공색소와 만나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안식향산 나트륨, 미국 암연구소에서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아질산 나트륨, 천식 환자에게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아황산 나트륨은 절대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생소한 이름의 식품 첨가물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리갈 브라인 믹스라는 물질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도 모릅니다. 밀가루, 현미유, 두부, 갈색수탕, 아라탕 밀가루 이런 건 누가 봐든지 압니다. 이런 거로만 사용된 식품 좀 선택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조리 과정에서 식품 첨가물을 희석하라. 그래서 방법이 바로 햄, 소시지, 어묵을 뜨거운 물에 3분가량 데치면 발암물질인 아질산 나트륨과 소르빈산 칼륨 대부분을 줄일 수 있고 오이지, 단무지, 두부는 찬물에 5분간 담그면 사카린 나트륨, 착색제 등의 첨가물 대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도 좋고 식빵은 프라이팬에서 10초간 굽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산화 방부제와 젖산칼슘을 줄일 수 있으니 앞으로 꼭 실천해보세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해서 만드실 거예요.
원재료 없이 식품 첨가물만으로 딸기 우유와 마요네즈를 만든다. 식품 첨가물 몇 가지를 섞어 뚝딱 완성되는 기막힌 광경. 이거 어디서 사요? 우리 집에 와서 좀 만들어주세요. 눈과 혀를 의심하는 식품 첨가물의 놀라운 능력. 마요네즈입니다. 이제껏 당신이 먹어온 딸기 우유와 마요네즈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마요네즈요. 제 옆에 두 분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같은 식품 두 가지 방법으로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선생님께서는 식품 첨가물을 이용해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임경숙 교수께서는 그 솜씨를 발휘해서 원재료만 가지고 만들어주실 겁니다. 자, 궁금하다. 첫 번째 저희가 만들어 볼 거는 어떤 건가요? 네, 시중에서 팔고 있는 딸기 맛 우유입니다. 자,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코치닐 추출 색소입니다. 이거요? 장염과 알레르기를 느낄 수 있는 진짜 딸기 색소죠. 색깔이네요. 물에 녹이면 예쁜 핑크색을 띱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물에 녹이지 말고 우유에 한번 녹여볼까요? 색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마 안 넣네요. 어느 정도 조금이네. 진짜 조금 넣는구나. 용나곱지. 용나곱지. 야, 용나곱지. 딸기 맛 그렇게 우유가 나오는구나.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색깔 많이 보신 거죠? 네. 예. 맛도 그렇게 나요? 여기는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색깔만 있습니다. 맛까지 한번 내볼까요? 네. 예. 그럼 뭐 넣어요? 신물질. 이겁니다. 뭐예요? 딸기 향입니다.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섞어놓은 겁니다. 와. 자, 어디 제가 한번 냄새를 예. 진짜 이건 실험실에서 나오는 어머 왜요? 나요? 딸기 냄새 나요? 어머 딸기 냄새? 그거예요 그거 오. 너무나 그거예요. 야 한번 이거 넣어볼까요? 몇 방울만 떨어뜨리면 딸기 맛이 상큼하게 잘 진짜? 올라옵니다. 궁금하다. 예, 두 방울. 어머. 세 방울 두 방울 떨어져. 얼마 안 났어. 두 방울. 자 그리고 여기에 예,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꼭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요? 마이루이니까 달콤해야 되는데 단맛은 없죠? 예, 단맛 내는 거 쉽죠? 설탕? 예, 설탕을 넣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유가 한 100cc 정도? 100cc 정도면은 보통 설탕을 한 10% 정도 최소한 넣어야 단맛이 나오거든요. 여기 하나가 2.5g입니다. 이거 4개만 넣겠습니다. 4개를 넣어요? 네. 미치겠다. 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야. 원래 우유에서 단맛이 나려면 설탕이 꽤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안 먹고 싶다. 그래. 야, 저걸 먹는 거였구나. 자, 실험실에서 조제한 딸기 우유. 단맛이 들어가니까 딸기 맛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와. 쉽죠? 예, 간단하고 쉽습니다. 근데 시중에서 파는 거는 여기에 산도 조절제, 유화제, 안정제, 뭐 다른 어떤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들어가겠고요. 당성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안정제도 들어가요? 필요한 건 딱 3가지 들어갔습니다. 안정제도 들어갑니다. 아, 누가 흥분했나? 왜 안정을 시켜? 맛을 보시겠다 하시는 분, 확인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예, 쉽게 드리도록 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아, 선생님께서 또 맛보시겠다고요? 네. 자, 맛보세요. 누구? 우리 드셔보세요. 객관 나오셨으니까, 오셨으니까. 예. 자, 아이고, 제가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예. 왜 하필 내 앞에서 부딪혀? 어때요? 맞아? 어때? 한상이구나. 바로 그거예요? 이거 어디서 사요? 똑같아요? 똑같아? 드셔보세요. 똑같아.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맛있어. 더 달어. 야, 딸기는 지금 한 근처도 안 났어. 이게. 그러니까. 진짜 맛있죠. 맛있죠? 우리 집에 와서 좀 만들어주세요. 똑같아. 진짜. 이게 시내에 유통하고 예, 있는 이게 바로 딸기 우유예요. 예.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식품 첨가물이 어떻게 이 맛을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했고요. 자, 그렇다면 식품 첨가물이 전혀 들지 않는 자, 수제 딸기 우유
네, 엄마표 수제 딸기 우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좀 걱정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밀리면 어떻게? 맛이 교수님 화이팅! 네, 실제 이제 수제 딸기 우유에 들어가는 재료는 첫 번째 딸기, 두 번째 우유, 단맛을 추가하자면 여기에 올리고당이나 아니면 꿀을 조금씩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딸기 많이 넣어주세요. 우유 200cc 정도에 딸기 한 50g 정도면 되니까요. 제가 한 6, 7알 정도 넣었습니다. 오늘 의상도 딸기 옷을 입으셨네요. 그러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꿀을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이제 단맛이 약간 나는 정도. 네. 여기에다가. 네. 뭐 이건 맛있죠, 뭐. 네. 과연. 건강에도 좋죠, 뭐. 그렇죠. 네. 오, 잘 갈린다. 참 잘 돌리시네요. 야, 색깔. 딸기 요거트. 아유, 딱 좋네요. 이거는 네. 엄 선생님께 금방 아유,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백만냥 또, 바다. 예, 미리 만들어 놓은 걸 한번 우리 선생님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예. 수고 만수. 네네. 아, 맛있겠다. 네, 저희들이 나눠 먹겠습니다. 아니, 저희 둘이 나눠보면 돼. 맛있다. 향기로워. 좋으세요? 어머, 나중에 씨가 그 식감미가 더 좋네요. 맛있다. 그 맛과 뭐 향과 질감과 여러 가지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먹어봤습니다. 우선은 뭐 굳이 선택을 한다면 변은미 씨는 뭘 드실 것 같으세요? 이게 사람이 입맛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솔직히 저기 색소를 넣어서 만든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늘 먹는 그 딸기 우유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푸석하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약간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를 이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아야겠다. 절실하게 깨달아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껴요. 저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자 분명히 식품 첨가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만들어 보죠. 자, 이제 두 번째 식품 첨가물로 만드는 식품 그리고 본래 천연 재료로 만드는 식품 두 가지 만나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걸 해볼까요? 조미식품으로서 대단히 중요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마요네즈. 마요네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요네즈의 주원료는 원래 계란인데 그렇죠. 계란과 기름이잖아요. 기름. 지금 여기서는 계란은 한 방울도 쓰지 않고 첨가물들을 주로 이용해서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건 거의 이렇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계란은 전혀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예. 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후에 나온 것들은 진짜 계란을 써서 만든 거하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걸 적당히 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딸기맛 우유하고 상황이 달라요. 뭐 이렇게 첨가물이 많은가요? 예. 네. 많이 재료 한번 첨가물들이 볼까요, 먼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 예. 이건요. 예, 이게 이제 주원료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뭘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트랜스 지방산 뉴스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미국에서 앞으로 트랜스 지방산을 영구 퇴출하겠다. 그죠? 왜? 워낙 나쁜 물질이니까. 그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기름이 인공 경화유 중에 하나, 시오트닙니다. 네. 이게 바로 주원료가 되겠네요. 시오트님을 먼저 넣겠습니다. 네. 많이 냈네. 주원료니까요. 주재료니까. 예, 그리고 요거는 식용유입니다. 네. 네, 이걸 섞어주겠습니다. 무슨 화학실 같아. 네. 그리고 꼭 필요한 게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하는 유화제입니다. 유화제. 이것도 완전히 무슨 기름 덩어리처럼 생겼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안정제로서 요 카제인 나트륨 이게 카제인 잘 알고 나트륨이군요. 계시죠? 예. 그리고 액당 중에 물엿이라고 있죠. 잘 아시죠? 그래서 정제 액당입니다. 짠 맛을 내는 소금, 간을 맞추기 위한 소금, 요것과 조미료 그리고 MSG. 대표는 MSG, 물에 조금 녹이겠습니다. 물에다가 넣겠습니다. 타르색소 중에 하나, 식용색소, 황색 4호입니다. 이게 향료입니다. 향료. 예. 마요네즈 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크림 향, 마요네즈 맛을 분말 줄까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산화 방지제입니다. 지방 성분의 비원질을 억제하는. 그리고 섞어줍니다.
그래서 살짝 질직하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요네즈 색깔이 나오네요. 계란 노른자처럼 예,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초를 넣어주고 손으로 저어주겠습니다. 일본색이 났거든요. 너무 많이 완성됐습니다. 한번 예, 제가 재료 구하게 된 냄새를 거니까. 마요네즈입니다. 야,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마요네즈를 이렇게 재현을 해주셨는데 마요네즈와 최고의 궁합은 역시 샐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 아니, 이렇게 새로 예. 오신 선생님한테 손님한테 거의 순전히 식품 첨가물로 만든 마요네즈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또 막상 네.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나니까 참 손이 안 가네요. 그냥 비슷한가 질감이나 예의상 트랜스를 먹어. 어떠세요? 어머님, 예. 오, 어떠세요? 마요네즈? 대박이야. 아까는 또 뭐라? 대박이래요. 아, 진짜? 진짜 마요네즈 같아요?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요. 야 대단하다, 대단해. 그냥 한번 더 줘봐요. 저희가 이 맛을 보니까 식품 첨가물이 이런 맛이구나 싶어요. 약간. 어느 식품에서나 이런 맛이 들어있는 그 느낌을 그렇죠. 알겠어요. 마지막에는 네. 닝닝한 그런 맛 있잖아요. 좀 개운한 그런 맛이 아니라. 근데 이게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영락 없이 마요네즈 모양의 마요네즈 색깔의 마요네즈 향에 뭔가가 나왔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엄마표. 이 마요네즈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과 식초. 그러니까 기름과 식초는 물이잖아요. 기름과 물이 잘 섞이도록 유화제 역할을 하는 달걀 노른자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금을 먼저 넣어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간이 안 맞은 그러니까 소금하고 이거는 이제 꿀인데 이것도 좀 미리 넣어서 잘 녹도록 하고요. 꿀이 들어가네요. 식초도 한 스푼쯤. 진짜. 이게 이제 지금 기름은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죠. 제가 기름을 조금씩 넣으면서 천천히 넣으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덩어리네. 아우. 됐다. 여기 농도가 그러면 이거 덜어볼까요? 자, 이번에 엄마표 마요네즈 맛을 한번 보실까요? 백만장? 네. 이거 좀 아이고. 주시죠. 이야. 음악회에다가 오른쪽에. 맛있겠다, 진짜. 왼쪽 거 말고 오른쪽 거. 자, 역시 엄마 거야. 어우, 기분이 좋다. 어머, 냄새부터가 다른데요? 굉장히 좀 향긋하고 좀 고소한 맛이 나는 게. 꿀도 들어갔죠. 어우, 꿀이 들어가갖고 엄청 다르네. 맛있다. 늘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최진경 씨의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정말 처음 접해보는 깔끔한 맛이에요. 깨끗해요. 이제 아주 극단의 마요네즈를 여러분께 선보여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많은 식품 첨가물에 의해서 완전히 실험실에서 조제된 것처럼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셨고요. 손이 많이 가고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만 이렇게 신선하게 집에서 원재료로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더 많이 활용하신다면 식탁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무엇을 해야 할지 많았지만 무엇을 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4가지 식품 첨가물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타르색소, 안식향산 나트륨, 그다음에 아황산 나트륨, 아질산? 아질산 나트륨. 예. 네, 맞습니까? 예. 정확하십니다. 예, 식품 첨가물로부터 우리 밥상을 지키는 방법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요.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현대인 음식물 구입비의 90%를 가공식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가공식품을 우리가 앞으로 안전하게 잘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입니다. 내가 어떤 식품을 지지할 건지 그걸 앞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오늘 저기 냉장고 공개까지 아주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최진경 씨. 어떠셨습니까? 아, 저는 사실 오늘 딱 느낀 게, 제가 좋아하는 게 1위부터 5위까지 딱 랭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멀리 하는 음식들이 그 5가지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자기의 식생활 습관을 따라갈게. 그리고 가끔은 그 택도 있는 거 다 주지 말고, 같이 먹자. 알았지? 이번 기회에 한번 냉장고 정리해 보시고요. 네네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희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밥상과 함께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야! 오렌지 피부를 만들어서 우리 피부를 한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주범입니다. PD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공이 넓어지고 두꺼워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의 가장 주 원인은 피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를 잘못 건드려서 염증이 생기면 요 세균이 뇌 속으로 들어가요. 오 마이 갓. 뇌염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든 상관없이 걱정을 해야 되는 게 피지이기도 한데 일명 구름팩 세안법. 이게 바로 구름팩입니다. 평소에 피지가 많게 느껴지는 부위에 더 꼼꼼하게 발라주십니다. 자, 보람이 있을지 확인하겠습니다. 긴장되네. 최고다, 최고, 진짜. 야, 몸신이 나를 살리네.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